여러분 지금 차량 오른쪽을 바라보시면 저 산, 모습 마치 초콜릿 케이크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찹쌀 시루떡 같다고도 표현하시는 저 산 보이시죠? 겹겹이 층이 쌓여 있고 색깔도 다르고 결도 다르게 보이는 저 바위산들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바로 나바오 사암층이라고 합니다. 이 나바오 사암은 약 1억 9천만 년 전, 그러니까 공룡들이 뛰놀던 쥐라기 초반, 이 지역이 거대한 사막이었을 때 사막의 모래 언덕들이 바람에 날려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기를 반복하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 모래들이 몇십 미터씩 켜켜이 쌓인 후 시간이 흐르면서 물이 스며들고 광물이 침투해 모래 알갱이들을 붙잡아 주었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단단한 바위, 즉 사암 샌스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저렇게 결이 다르고 색이 층층이 나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모래가 쌓일 때 기후와 환경 조건, 바람의 방향, 광물 성분이 매번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붉은 철분이 많아서 붉은색 사암이 생겼고 어떤 시기에는 백색 사암층이, 또 어떤 시기에는 바람의 방향이 달라져서 결이 사선으로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층 하나하나가 다른 시기를 나타내는 지구의 시간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산의 줄무늬 하나하나가 수천 년, 수만 년을 품고 있는 시간의 층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신 건 2억 년 전 바람과 모래가 만들어낸 거대한 자연 시루떡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저 바위들이 예전에는 지구의 바다 아래 혹은 해안선 근처였다는 점입니다. 지층 속에 남아있는 무늬를 보면 바다였을 때 육지에서 쓸려 내려온 모래와 진흙이 한 겹 퇴적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곳 지질학자들은 그걸 교차층 크로스 베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기에 멋진 무늬지만 전문가들 눈에는 이건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던 시절이네, 이렇게 읽히는 거죠. 마치 바위에 쓰인 고대의 바람 일기장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암은 너무 단단해서 지금도 절벽, 아치, 돔 형태로 침식이 잘 안 되는 반면 바람과 물이 깎아낸 부분은 굴곡지고 협곡처럼 깊어져 지금의 자이언 캐년이 완성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풍경은 바람과 모래가 만나고 시간과 광물이 손잡고 만든 지구의 조각 예술인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뒤 앞으로 보시는 바위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이건 바람이 남긴 시간의 결이구나 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는 이 도로는 스테이트 라인 유타주 9번 하이웨이인데요. 이 길은 자이언 캐년 도로, 사이언 캐년, 시닉 드라이브로 이어지는 주요 노선입니다. 이 구간을 달리다 보면 점점 주변 풍경이 붉은빛 사암 언덕과 바위산들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고원지대 같지만 조금씩 고도가 오르면서 점차 바위 표면이 더 붉고 경사도 더 가파르게 느껴질 거예요. 이건 그냥 바위가 아니라 약 2억 년 전 모래 언덕이 굳어서 생긴 나바호 사암층, 나바조 샌스톤이라는 암석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물과 바람이 조각해 만든 예술작품 같은 풍경이지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풍경은 사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따라가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바위들이 마치 층층이 쌓인 케이크처럼 줄무늬를 그리고 있는 모습도 보이실 텐데요. 그건 각각 다른 시대에 쌓인 퇴적층이 침식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질학자들 말로는 이 지역은 지구의 도서관이라고도 부릅니다. 땅속이 아니라 지표면 위에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는 셈이죠. 조금만 더 가면 차량 앞쪽의 콜로라도 고원의 서쪽 경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이언 캐년은 이 고원이 침식되면서 형성된 대표적인 협곡입니다. 그리고 곧 이 길이 스프링데일이라는 자이언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관광 마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곳부터는 차량 통제구역이 있어 셔틀버스를 갈아타야 협곡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리는 이 구간은 개인 차량으로 자이언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드라이브 루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풍경을 보시다가 창밖으로 붉은 바위 위를 오가는 야생 사냥이나 사슴무리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이면 강가나 바위 틈에서 풀을 뜯는 장면을
목격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곳은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운전 시 과속은 특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구간은 스피드 티켓이 많이 나오는 도로로도 유명합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 길 위로는 하루에도 수천 대의 차량이 오가며 수많은 여행자들이 자연을 보기 위해 이곳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단순히 사진 찍으러 오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 자연, 그리고 시간의 흔적을 함께 이해하며 들어가는 특별한 손님이십니다. 곧 자이언 국립공원의 서쪽 입구 South Entrance에 도착하면 이 장엄한 협곡의 문을 열고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절벽과 강, 나무와 바람이 어우러진 이 공간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과 이야기를 줄지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달리면 자이언 캐년 국립공원 도착입니다. 이 길은 미국 유타주 남서부 바로 자이언 캐년 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이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곳은 미국 서부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강렬한 대자연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이곳을 신들의 궁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이언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 협곡은 마치 지구가 직접 깎고 빚어낸 조각품처럼 붉은 사암 절벽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고 그 아래로는 버진강이 고요히 흐릅니다. 이 풍경 하나하나가 수억 년 동안 바람과 물 그리고 지질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도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고원지대는 바로 콜로라도 고원의 서쪽 끝자락에 해당하는데요. 수천만 년 동안 이 땅이 서서히 융기하면서 형성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흐르던 버진가, 그러니까 버진 리버가 약 100만 년에 걸쳐 협곡을 아래로 깎아내려 오늘날의 자이언 캐년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절벽 하나하나가 나바오 사암층이라 불리는 고대 사막의 흔적이고 층층이 쌓인 붉은 지층은 약 2억 년 전부터 시작된 지구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부터 이곳과 함께 살았을까요? 자이언에는 오래전부터 파유트와 아나사지라 불리는 원주민 부족이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이 협곡을 단순한 삶의 터전이 아니라 신성한 장소, 영혼의 통로, 조상의 땅으로 여겼습니다. 이곳의 절벽과 바위에는 지금도 그들이 남긴 암각화와 유적, 강계는 고대 곡물 저장고와 주거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1776년 스페인의 도밍게즈 에스칼란테 원정대가 이 지역을 지나면서 자이언은 유럽 세계에 처음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변화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죠. 그 시절 종교적 박해를 피해 미국 동부에서 서쪽 지금의 유타주 수도 솔트레이크 호수 앞으로 이주하던 몰몬 교도들, 바로 브리검 영을 중심으로 한 그들은 이 유타 땅에 정착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들은 물을 찾아 땅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왔고 이 자이언 캐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협곡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겠지요. 당시 정착자 중 한 명 아이작 베하린이라 몰르몽요도 한 사람은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땅이다 라며 이 협곡을 시아온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 시온, 신이 선택한 성스러운 땅이라는 뜻이지요. 그 후 이곳은 몰몬 개척자들의 농지와 마을로 활용되었고 이 지역의 아름다움이 점차 외부에 알려지면서 자연 보호론자들과 탐험가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1909년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이 협곡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곳을 무쿤투에압 국립기념물로 지정합니다. 무쿤투에압은 원주민 언어로 겉재소 쓴 협곡이라는 뜻이었지만 이름이 생소하다는 이유로 1918년 지금의 자이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1919년에는 마침내 정식으로 자이언 국립공원, 자이언 내셔널 파크로 승격됩니다. 다시 한번 1918년 지금의 자이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1919년에는 마침내 정식으로 자이언 국립공원, 지언 내셔널 파크로 승격됩니다. 이는 유타주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미국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보존지역 중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1920에서 3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동차 도로와 시설이 정비되고 1930년에는 지금도 우리가 지나가는 자이언트 마운트 카멜 고속도로와 터널이 완공되면서 더 많은 이들이 이 장엄한 협곡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이언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 속엔 지질학의 역사, 원주민의 신앙, 개척자의 믿음, 그리고 자연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이 함께 깃들어 있지요. 이곳에는 특별한 전설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파이우트 인디언들은 이 협곡에 강이 정령과 바람에 영원히 머문다고 믿었습니다. 어린 소년 토베츠가 강이 정령을 도와버진 강의 흐름을 되찾았다는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자이언을 신이 숨쉬는 땅으로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협곡에는 단지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종의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복합 생태계가 자이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사냥, 코요테, 퓨마 같은 포유류부터 맹금류인 콘도르와 독수리, 도마뱀과 방울뱀, 개구리와 도롱뇽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이곳을 고향 삼아 살아갑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플러 나무와 유타 주니퍼, 콜로라도 사시나무처럼 고산지대에 적응한 나무들과 선인장, 아가베, 향기로운 세이지 브러시 같은 건조 지역 식생도 다양하게 분포해 있지요. 봄과 여름이 되면 붉은 인디언 페인트 브러시와 노란색 프리클리 페어 선인장이 피어 붉은 사암 절벽 사이에 꽃길을 수놓습니다. 자연의 기후는 사막성 고원 기후입니다. 여름에는 40도에 가까운 뜨거운 열기가 몰아치고 겨울에는 눈 덮인 협곡이 펼쳐지지요. 봄과 가을은 특히 하이킹과 사진 촬영의 최적의 계절로 꼽힙니다. 겨울은 비교적 관광객이 적어 한적한 분위기에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고 눈 내린 자이언의 풍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자, 이쯤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는 우리 신 팀장을 위해서 박수, 짝짝짝 박수를 치시면 누구 기분이 좋아져요. 박수를 치면 나의 기분도 좋아지기 위해서 치는 거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자이언 캐년은 계절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아침과 오후의 빛에 따라도 절벽의 색이 달라지는 곳입니다. 가을의 황금빛, 봄의 초록빛, 여름의 강렬한 붉은빛, 그리고 겨울의 순백이 어우러져 이곳은 언제 와도 새로운 감동을 주는 곳이지요. 자이언이라는 이름은 단지 지명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의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이 협곡을 바라보는 순간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한 번쯤은 숨을 고르고 자연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곳. 자이언은 하늘과 땅 사이, 신화와 현실 사이,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제 곧 도착하게 될 자이언 캐년. 눈으로 보는 풍경은 물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마음에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이언 캐년 국립공원은 유타주에 있는 신들의 궁전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이언 내셔널 국립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유타주 스프링데일 근처에 위치하며 콜로라도 고원의 서쪽 경계를 따라 형성된 자이언 캐년의 깊고 붉은 사암 절벽으로 유명합니다. 자이언 캐년은 버진강 버진 리버 이 깎아 만든 깊은 협곡을 1920년대부터 자이언 국립공원은 자동차와 도로 인프라가 발전하면서 관광지로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이언 마운트 카멜 고속도로 자이언 마운트 카멜 하이웨이가 개통된 이후 공원에 대한 접근이 훨씬 수월해지면서 방문객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자이언 캐년의 독특한 풍경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공원 내 시설 확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자이언은 하이킹, 암벽 등반,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자이언 국립공원은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 중 하나입니다. 공원은 자연보호와 관광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의 독특한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이언 캐년의 의미와 매력. 자이언은 자연과 신성함이 결합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아름다움과 경외감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연의 절벽, 협곡, 그리고 폭포는 그 자체로 자연의 위대함을 상징하며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자이언 캐년은 유타주에 위치한 자이언 국립공원의 주요 관광지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동식물과 관련된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 포유류, 자이언 캐년에는 사슴, 코요테, 사냥, 그리고 퓨마 쿠거 등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끔 들고양이와 같은 작은 육식동물도 발견됩니다. 조류, 황조롱이, 독수리, 콘도르와 같은 맹금류가 자이언 캐년의 절벽과 산등성이를 날아다니며 칼새와 딱새 같은 작은 새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파충류, 다양한 도마뱀과 방울뱀이 자이언 캐년에서 서식하며 특히 햇볕을 쬐는 암벽이나 바위 주변에서 쉽게 관찰됩니다. 양서류, 개구리와 도롱뇽 같은 양서류가 강과 습한 지역 주변에서 서식합니다. 식물과 나무, 포플러나무, 자이언 캐년의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강 근처에서 잘 자랍니다. 유타 주니퍼, 자이언 캐년의 건조한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가뭄에 강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랍니다. 콜로라도 사시나무, 고지대와 낮은 기온에서 잘 자라는 나무로 가을에는 나무잎이 노랗게 변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선인장과 같은 건생식물, 건조한 기후에 적응한 다양한 선인장과 아가베 등이 자이언 캐년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꽃과 식물 고유 야생화, 자이언 캐년은 봄과 여름에 다양한 야생화가 피어납니다. 그 중에는 붉은 아로니카나 인디언 페인트 브러시 같은 강렬한 색깔의 꽃들이 있습니다. 세이지 브러시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향기로운 풀로 자이언 캐년 주변의 건조한 지역에서 널리 자랍니다. 프리클리 페어 선인장, 이 선인장은 이곳의 사막 환경에서 흔히 자라며 봄에는 밝은 노란색 또는 붉은 꽃이 핍니다. 자이언 캐년은 기후와 지형에 따라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여 여러 종류의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자이언 캐년 국립공원 연중 기후, 자이언 캐년의 기후는 계절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사막성 기후로 여름은 덥고 겨울은 온화한 편입니다. 봄철 3월, 5월, 기온, 낮 기온은 16도씨에서 26도씨, 밤 기온은 2도씨에서 10도씨 정도입니다. 특징, 봄에는 날씨가 온화하며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기도 합니다. 트레일에서 야생화를 볼 수 있고 강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하이킹을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여름철 6월부터 8월까지 기온, 낮 기온은 30도씨에서 40도씨로 매우 덥고 밤에는 15도씨에서 20도씨로 시원해집니다. 특징, 여름철은 매우 덥고 건조하며 낮에는 기온이 40도씨 가까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7월과 8월은 몬순 시즌으로 오후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홍수 위험이 있으니 협곡 하이킹 시 주의해야 합니다. 가을철 9월부터 11월 기온, 낮에는 20도씨에서 30도씨, 밤에는 5도씨에서 15도씨로 서늘해집니다. 특징, 가을은 온화하고 쾌적한 날씨를 자랑하며 가을 단풍이 물드는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하이킹과 야외 활동에 적합한 기온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길이자 이 지역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자이언 마운트 카멜 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자이언 마운트 카멜 터널의 공사 시작 연도와 완공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927년 공사를 시작 1930년 7월에 완공된 자이언 마운트 카멜 터널입니다. 약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 대공사였고 1930년 여름에 공식적으로 개통식을 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미국이 대공황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완공된 당시 기준으로는 기적 같은 공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니지만 그 시대에는 거대한 산의 몸통을 관통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국립공원과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망을 만들기 위해 나라 전체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부 국립공원들을 하나의 루트로 묶어서 여행자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그 중심에 바로 자이언산을 뚫어 만든 이 터널이 있었던 겁니다. 이 터널을 만들 때는 지금처럼 좋은 기술과 중장비가 발전된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전기 굴착기나 레이저 측량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이너마이트와 곡괭이, 그리고 인력, 하루하루 사람들이 망치와 곡괭이를 들고 바위벽을 쪼아가며 진일보해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정확한 방향 유지와 공기 흐름이었습니다. 터널 안은 완전히 캄캄했고, 바위가루와 다이너마이트 연기로 숨 쉬기도 힘든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의 옆면에 창문처럼 큰 구멍을 몇 개 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면서 보게 되는 바로 그 창문들입니다. 이 창문들은 단순히 경치 구경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시대 기술로는 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곧게 뚫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옆을 뚫고 바깥을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방향을 확인하는 관측창이었습니다. 또한 어두운 터널 안으로 햇빛을 끌어들여 작업자들이 최소한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돕는 채광창이기도 했고, 공기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환기구 역할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나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 탈출구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창문은 그 시대 기술이 만든 필연적인 흔적이자 당시 공사 현장의 고통과 노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터널이 완성된 이후 자이언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맞이합니다. 이 터널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자이언에서 브라이스 캐년이나 그랜드 캐년까지 가려면 비포장 도로를 엄청나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뚫리면서 거대한 서부 국립공원 루트가 하나로 연결되었고,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이 터널이 만들어진 직후 미국은 대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졌고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정부가 실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사람들을 보내 도로, 캠프장, 트레일, 산사태 복구 같은 각종 공공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뉴딜 정책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자이언 국립공원에도 젊은 실업자들로 구성된 시민보전단이 들어와 이 터널 주변의 도로를 정비하고, 절벽길에 난간을 설치하고, 위험한 곳은 돌을 쌓아 받치고, 캠프장과 피크닉 공간을 만들고 여러 등산로를 새롭게 손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이언은 단순한 자연공원이 아니라 미국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섰던 그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터널은 지금도 운영 방식이 남달라서 큰 차량이나 높이가 높은 차량이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다면 터널 안에서는 양방향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일방통행 방식으로 차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저희 차가 지나기 전에 반대편에서 큰 차량이 오고 있다면 터널 입구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한쪽 방향 차량만 먼저 통과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10여 분 정도 기다릴 수도 있고, 관광 성수기에는 조금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이 터널이 얼마나 오래된 구조인지, 또 그 시절의 기술로 얼마나 힘든 공사를 했는지 그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 저희가 터널 안을 지나가면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시게 될 텐데, 이게 단순히 풍경을 위한 창문이 아니라 그 시대 노동자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역사적 흔적이라는 걸 알고 보면 훨씬 더 감동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이언의 거대한 협곡뿐 아니라 이 터널 속에 스며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시대의 아픔, 그리고 역사의 흐름까지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겨울철 12월부터 2월 기온, 낮에는 5도씨에서 15도씨, 밤에는 마이너스 5도씨에서 5도씨까지 내려갑니다. 특징, 겨울철은 온화하지만 때로는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산 정상에는 눈이 쌓일 수 있지만 공원 대부분은 비교적 눈이 적게 내리며 방문객이 적습니다. 겨울에는 협곡이 눈으로 덮여 더욱 장엄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름은 매우 덥고 오후에는 소나기와 홍수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을과 봄은 온화하고 하이킹의 최적의 계절입니다. 겨울은 온화하지만 추운 날씨와 함께 눈을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이언 캐년은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어 연중 언제 방문하더라도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모두들 즐거운 여행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전설 따라 믿거나 말거나 그냥 전설입니다. 자이언 캐년, 인디언들의 오래된 전설, 붉은 사자의 골짜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이 자이언 캐년은 원래 원주민 파이우트 부족 사람들에게 무크폰투의 신들의 성스러운 땅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주 오래된 전설이 내려옵니다. 바로 이 협곡을 만든 붉은 사자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대지와 사람을 지키던 붉은 사자, 아주 먼 옛날 바람이 노래하고 바위가 말을 하던 때 이곳에는 커다란 붉은 사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사자는 모래빛 갈기와 석양처럼 붉은 눈을 가진 신들의 사냥개였지요. 그 사자의 역할은 단 하나, 사람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지키는 것. 밤이면 어둠 속에서 괴물이 내려오고 계곡의 입구마다 악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마다 붉은 사자는 어김없이 포효하며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악한 영과의 마지막 전투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을 질투하던 검은 바람의 영 스피릿 오브 블랙 윈드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 이 계곡을 뒤덮었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질 만큼 강력한 폭풍이었지요. 붉은 사자는 그 폭풍 속으로 홀로 뛰어들어 밤새 싸웠습니다. 사자의 포효가 계곡을 울리고 바람에 연기 내지르는 비명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사자의 몸이 바위로 변하다 전투가 끝났을 때 악한 영은 사라졌지만 붉은 사자는 힘이 다해 하늘을 바라보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신이 말했습니다. 네가 이 땅을 지킨 충성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러자 사자의 몸이 천천히 바위로 굳어져 갔고 그 거대한 몸짓이 지금의 절벽과 본구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붉은 갈기는 바람에 깎여 붉은 사암 절벽이 되었고 사자가 누웠던 등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커다란 벽면 클리프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곳을 붉은 사자가 누워있는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자이언의 풍경, 지금 여러분이 보는 높고 장엄한 사암절벽들, 수백만 년 동안 쌓인 사암층의 단면은 마치 거대한 사자의 근육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을 가집니다. 원주민들은 그 모습에서 오늘도 사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석양이 비치는 시간, 바위가 더욱 붉게 물드는 순간을 원주민들은 사자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라 여겼습니다.